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mon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밀고 있는 사업이 뭘까요? 바로 PVB 목적 기반 차량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맞춤형 차량입니다. 취재 기자가 이를 설명하던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화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서울시 소초구에 위치한 연구소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미래 PVB와 UX 개발 방향성 및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차량 초기 컨셉 개발부터 양산 직전의 상품성 검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 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이곳에서 개발 중인 PVB 텍스트버크와 선행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 개발 결과물들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게시판에는 연구를 위해 우선시돼야 하는 명제서부터 개발 초기 컨셉 디자인 등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UX 컨셉과 고객의 목적에 맞는 그 기술을 사전에 구현함으로 해서 그 기술의 사용성과 상품성 그리고 효과성을 사전 평가하고 그것을 양산하는 차에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조수석 대신 캐리어 거치대가 마련되고 개방폭이 극대화된 도어 시스템이 탑재되는 등 독특한 모습을 한 공항 픽업용 PV서부터 좌석의 위치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이 방문자들의 눈길을 끕니다. 특히 시트가 승객의 몸을 감지한 뒤 체형에 맞게 시트 모양을 잡아주는 반응형 PVB 시트 콘셉트는 미국의 MIT 미디어랩과 공동 개발한 산학 연구 결과물로 벌집처럼 모인 육각형의 실리콘이 근육처럼 움직이며 사용자를 위한 단 하나의 좌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런 연구 개발 과정에 있어 UX 메타 스튜디오라는 가상 공간을 활용해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겠다는 구상. 사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UX야말로 미래 모빌리티를 보다 가치 있는 차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레이 1인승 벤 모델을 출시하고 이어 5월에 니로 플러스를 선보이는 등 기존 모델을 활용한 파생 PVB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현대차 그룹. 기아 화성 공장에 대한 부분을 PVB 전용 공장으로 저희가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고 PVB를 개발하려고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연간 최대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PVB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PVB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PVB 전용 모델 출시로 이어가겠다는 이들의 포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이목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웅진싱크빅 이재진 대표가 지금까지 쌓인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외부 컨텐츠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학습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이 과거 영어 시스템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영어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기업과의 협업을 한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면서 기술력 있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최고의 학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을 통해 누적 회원 1,000만 명, 일평균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쌓고 있는 웅진싱크빅. 웅진싱크빅이 그동안 축적한 교육 노하우를 모두 개방합니다. 테크 파트너들과 상호작용해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영어에서 부족함이 되게 많았어요. 스피킹을 해도 어느 회사를 만나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회화 스피킹이 완벽하지 않고 또 그 인식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의 부족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우리가 개발해갖고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때에 사실은 루이드를 만나서 루이드한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겠느냐, 이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학 영어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서 웅진싱크빅은 웅진 북클럽의 외부 출판사 콘텐츠를 도입하고 웅진 스마트홀 중학에 대치동 학원 강의를 추가하는 등 외부 콘텐츠를 적극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앞으로 외부 공부방과 학원에 웅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던 학습센터의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학원 생활 플랫폼을 통한 학원 운영 소통 플랫폼 개방 등의 개방형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온앤오프가 다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온라인을 마치 온라인 회사보다 더 잘하고 1등할 것처럼 밀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1등 절대 놓지 않고 온앤오프 융합해서 우리 테크 파트너들과 함께 인터랙티브 러닝을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하고 잘 기억하고 성장하고 해서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교육회사가 되는 데에 한편 웅진싱크빅은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사업 침체로 실적 쇼크를 낸 경쟁사와 달리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6%, 91.4% 늘어난 가운데 올해는 사상 첫 연매출 1조 원 클럽 가입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한화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 DX코리아에 참가해 한화의 방산 위용을 뽐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육군협회와 디펜스 엑스포가 주최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 중 하나로 올해는 50개국 350개사가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번 방위산업전에서 하나는 하나 시스템과 하나 디펜스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부스로 구성했습니다. 하나관의 전체 테마는 미래 전장, 하나 시스템은 미사일과 장사정포 탐지, 유도 임무 등을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더 체계와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려 지상을 감시하는 초소형 위성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체계 개발 중인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부터 전력화를 앞둔 레이더 등 첨단 기술력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 무기 체계가 전력화가 되면 일단 해외에서 도입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수요군 입장에서 보면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그 서비스를 수요군이 받을 수가 있고요. 성능 개량을 원활하게 필요한 시기에 수요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능 개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나 디펜스는 미래전을 대비한 차세대 전투무기 체계를 전시했습니다. 호주의 수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드백부터 한 번 충전 시 1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구동 모델인 다목적 무인 차량이 부스 한가운데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2024년부터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데 무인으로 전투와 수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율기동, 원격 운용, 그다음에 원격 무장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차량을 통해서 전장 상황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차량을 개발해왔습니다. 주 하나는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과 유도탄 발사대 등을 선보이는 등 하나의 방산 위용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20년) 업력을 자랑하는 태아 감시장치 의료기기 제조업체죠. 비스토스가 스펙 소멸 방식의 합병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스토스의 이후정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나 회사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2001년 설립된 생체 신호 진단 및 치료 분야 의료기기 제조업체 비스토스. 회사는 사업 초 태아 관련 장비, 특히 신생아 인큐베이터 장비 등을 공급하며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범용 의료기기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한 향후 계획 자세히 소개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피탈 모니터라는 태아 관련 장비, 그다음에 인큐베이터라는 이제 신생아 관련 장비, 환자 감시 장치라는 이제 범용 의료기기 장비 이렇게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 왔고요. 좀 더 그 빠른 매출 성장을 위해서 가정용 의료기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태아 관련, 신생아 관련, 또 성인까지 전체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 개발의 이제 기초부터 완성, 인증까지 저희 자체로 전 과정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빠르고 또 그 유연한 시장 대응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하고 있고 그간에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는 한 10,000여 건에 달하고요. 30개국 이상에서 독점 바이어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정용 의료기기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현재 저희 주력 제품은 유축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포터블 유축기가 올해 한 8만 대, 내년에 한 10만 대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 비전으로 뇌 관련 ADHD 치료기라는 전기 자극으로 치료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쪽에 주력 사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제품이나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하고 또 상장이라는 단계를 달성함으로써 인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인원들도 자부심도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름 내실도 있고 또 비전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매출이 한 200억대로 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주력 사업이 의료기기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제 인지도가 좀 생소한 분야죠. 일반 공모로 갔을 때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저희가 스펙 합병 쪽으로 상장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나 업력 유지가 아주 중요한데 다행히도 스펙 소멸 방식 1호로 저희가 상장을 하게 돼서 비용하고 시간 이런 걸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의 제품 구성 라인은 훨씬 확대될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하고 영업력을 좀 더 강화해서 단기간에 매출 한 500억, 1000억을 달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종합재무설계 자격인증 기관인 한국 FPSB가 일반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서 재무설계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김하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모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재테크로 돈을 불리는 게 쉽진 않겠지만 현명한 재무설계로 돈을 잘 굴릴 수는 있겠는데요. 조성목 부회장과 이영주 국제재무설계사를 통해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짚어봤습니다. 한국 FPSB 부회장 조성목입니다. 한국 FPSB는 국제적으로 27개국이 가입된 글로벌한 재무설계 자격증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고객들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리교육 이런 것들 상당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P 이영주고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한 25만 명 정도의 채널을 가지고 재무상담, 연금에 대한 상담한 지는 한 22년 차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연금에 대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 재무설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때 자격증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최고 인기가 좋을 때가 2008년 리먼 사태 때 했었고요. 근데 이게 위기 때마다 보니까 인증자 수가 가장 많아집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는 분명히 오고 있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설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잘못되면 결국은 집이 삐뚤어지거나 나중에 무너지겠죠. 전문가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보려고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연금 박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사회의 재화담,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았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돈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들.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투자자, 우리 고객들이 아셔야 될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해요. 그 원칙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론적인 내용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 전문가분들, 어렵게 자격증을 따신 전문가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본인도 소득을 창출하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지식, 조그마한 지식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수익도 증대시키고 안정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서도 선보입니다. 이 연세의료원이 내년 3월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에너지빔을 환자의 암세포에만 정밀 조사하는 원리로
기존 치료 방식들에 비해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에 대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연세의료원의 중입자 치료기는 고정형 한 대와 회전형 2대로 회전형의 경우 360도 회전하며 조사가 가능해 평균 치료 횟수를 절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 독일 등에서 10여 대만 운영되고 있어 국내 난치성 암 환자들은 1억 원대의 높은 치료비를 감당하는 상황인데요. 연세의료원 측은 약 5천만 원의 치료 비용으로 환자 부담을 덜고 국내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입자선의 특성상 주변 조직에 전달하는 방사선량이 최소로만 전달하고 종양에만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중입자 치료의 경우 통증이 거의 없어 즉시 귀가가 가능하며 환자가 겪는 치료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어 투병 생활 전반에 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세의료원에서는 새로운 치료에 대한 희망을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중립자 치료는 내년 3월 연세의료원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자동차 브랜드 중 안전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브랜드입니다. 볼보가 운전자의 시선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운전을 보조하는 등 이 새로운 유형의 안전 사양들을 개발했습니다. 곧 출시될 전기 플래그십 모델부터 적용됩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거나 순간 잠들어 버리는 경우 자동차가 이를 감지해 안전하게 정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겁니다. 실내에 장착된 2대의 카메라가 운전자의 컨디션을 수시로 확인하고 운전자의 시선 패턴을 관찰합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나 보던 스스로 운전자와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형 안전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실생활로 다가옵니다. It will allow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when the driver is distracted, sleepy, or even intoxicated. Basically, when the driver's mind is leaving driving behind. Well, we can alert you, the driver, or we can ask the car to intervene in various ways that help a safe outcome, such as by reducing speed, keeping you in lane, or by braking to a complete stop. 안전벨트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3점식 안전벨트는 볼보가 195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모든 승용차 안전벨트의 표준이 되어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사양에 있어 완성차 업체들 중 선두주자인 볼보가 미래 모빌리티가 갖춰야 할 표준 안전기술을 새롭게 제시한 겁니다. Safety is not a marketing exercise or another regulation for us to clear. Safety is at the very core of our purpose. Our mission is to help protect you from all the risks. 상용화 단계까지 개발을 끝낸 이 기술은 올해 안에 공개될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 SUV EX90에 탑재됩니다. In just a few weeks, we will show you the new Volvo EX90, our first Volvo car in a new era. Born electric, born with LiDAR. All Volvo EX90s will come with an invisible shield of safety. The safety standard in the EX90 is beyond any Volvo car before it.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 운행을 보조하는 운전자 이해 시스템이 볼보만의 안전기술을 넘어 모든 자동차의 표준 안전기술로 발전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요즘 밥 시장은 여러 기업들의 참가로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오뚜기가 이 밥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사찰에서 먹는 채식입니다. 오뚜기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수 팥범벅, 된장 보리죽 등 사찰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전통 채식을 이제는 집에서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뚜기가 사찰 음식의 대가 두수고방과 손잡고 채식 재료만을 사용한 레스토랑 간편식을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두수고방이랑 한국형 채식의 어떤 그 정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수고방 레스토랑과 저희 오뚜기가 협업해서 제품을 좀 개발하게 됐고요. 이 건강한 제품,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건강한 간편식을 이렇게 품격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알리고자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오뚜기가 채식 시장 확대에 나선 것은 비건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지난 2008년 15만 명에서 현재는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명 맛집 노하우와 가치를 담은 RMR 시장이 확장되자 채식과 RMR을 동시에 활용한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두수고방은 수제 발효장을 기반으로 절기별로 순환되는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으로 유명한데요. 기존 컵밥은 닭고기, 햄 등 육류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대다수였다면 이번에는 팥, 들깨, 버섯 등 다양한 원료로 한식형 채식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아울러 여태까지 출시됐던 컵밥들은 밤 양만 많은 느낌이었는데 오뚜기 제품은 취나물, 곤드레 등 나물을 아낌없이 넣었고 나물과 곡물들의 식감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원물들이 다 채식,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좀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오뚜기가 가진 좀 최대한 원물의 그 식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을 많이 신규로 추가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제품에 담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뚜기는 이번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채식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된장과 같은 장류, 식혜와 같은 음료와 냉동식품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고려한 HMR 식품들을 추가로 선보일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삼성이 29년째 한결같이 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배석원 기자가 안내견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모처럼 인파로 북적입니다. 안내견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훈련을 마치고 시각장애인과 파트너가 된 안내견부터 견생 2막을 시작하는 은퇴 안내견까지 이날 모두 8마리 안내견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삼성화재의 안내견 학교는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1993년에 설립됐습니다. 1994년 안내견 바다 분양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매년 10여 마리 정도를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는 국내 대표 안내견 양성기관 중 한 곳입니다. 그간 분양한 안내견만 267마리에 달합니다. 현재는 70여 마리의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곁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내견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안내견을 키워주시는 자원봉사자 가정의 노력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안내견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각장애인들의 굳은 의지가 또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안내견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한 마리의 안내견을 육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억 원 수준. 세계 안내견 협회에 가입된 곳 중 민간 기업이 안내견을 육성하는 것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2002년에는 세계 안내견 협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이면 설립 30주년. 삼성은 시각장애인의 가족이자 눈의 역할을 해줄 안내견의 양성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장애인과 안내견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한국 ESG 기준원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ESG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한국 ESG 기준원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 박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사명, 이제 공개 눌러주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변화와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ESG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으로 ESG 역량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말 뉴스 BGM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